어려운 시기에 국가의 어른으로서 아주 절실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단추위 단일화 추진위원회 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야, 이 단일화 추진위원장님이신데 단일화 추진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지금 이거 그 단일화 문제를 먼저 예. 얘기하기 전에 이제 선거가 14월 앞으로 남았다. 예. 14월 앞 이 시점에서 이게 짧기도 하지만 긴 시간인데 예. 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 우리 유권자들, 네.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단순한 투표하는 도구가 아니고 네. 헌법상 제1기관인 구성원이 우리가 국민이다. 네. 이봉규 박사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엄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럼요. 이번 예. 이 선거를 동시에 이번에 입후보한 사람들 더 말을 할 나위가 없다고 네. 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등등은 더더구나 이번 이 대선의 의미를 이게 투철히 꿰뚫어 봐야 되는데 예. 우선 안철수 후보와 관련한 단일화를 앞두고 과연 안철수 후보가 이 야권 후보로 분류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 14월 남긴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것은 왜 그러니까 단일화가 결렬됐을 때를 대비해서도 그렇고 네. 지금 이 순간에 단일화 여러 뭐 내부적으로 조건을 따진데도 그렇고 그러니까 첫째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뭐냐? 네. 그거는 1. 헌법상 헌법 66조 규정되어 있는 국가 원수를 뽑는 것이다. 네. 국가 원수를 뽑는 것이다.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뽑는 것이다. 네. 헌법 66조는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그리고 행정권은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 속한다. 그러니까 국가 원수라는 게 상위 개념이라고. 네. 그럼 우리 국가 원수를 뽑는 거예요. 그 정확하게 이 투표지나 이런 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표시할 때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건데 이걸 생략해버리고 대통령 뽑는 걸로 돼 있대. 그 국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도 그렇고 헌법상 의미에도 국가 통합, 결합, 다양한 국민 여러 제 세력을 하나로 묶는 그 실천자고 그 상징이 되게. 예. 그러니까 이걸 깨닫느냐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선거판이 저질판으로 되는 이유가 그냥 막무가내로 내가 대통령 돼야 되겠다. 뭐 때문에 국가 원수가 아니라 우리 편이 이겨야 되는데 내가 선봉해서 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게 뭔지 인식이 없는 못하고 거예요. 그냥 내가 그냥 돼봐야 되겠다. 네. 또 저 사람은 그냥 시켜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탈피해가 지금은 우리가 냉정을 되찾아야 된다 네. 하는 것이 첫째고 둘째로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 지금 태평성대냐 그거 따져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외침의 위험도 없고 북한 김정은의 엄청난 핵무기와 이 탄도탄의 위협 아래 예. 우리가 포로가 돼 있다. 이게. 그러니까요. 예. 주한미군 상징적으로 평택에 28,500명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그럼. 비교해 보라고. 예. 우크라이나 지켜줄 이게 우방 세력이 그 근처에 있지를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쯤 완전 점령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안보 위기 면에서도 그렇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빚어놓은 김정은으로 하여금 서울로 오는 꽃길을 오는 징검다리에 놓는 걸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정권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이고 이건 우리가 태평성대가 아니다. 국가 위기 속에서 잠재적 현재적 위기가 김정은의 위협이고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가 이 극동에 있어서 한반도가 지금 고립되어 있는 그 아주 절반만 한반도에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게 아슬아슬하다 이게. 그러니까 백척 간두에 대롱대로 매달려 있다 하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바라다 봐야 되고 자 그래서 안철수가 과연 야권 후보냐? 안철수 후보는 첫째로 지금 말씀드린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 개념을 태평성되고 자신이 오늘 여기 오면서도 프랑카드를 내가 유심히 봤는데 네. 다른 후보들 거 하고 안철수 후보가 내건 게 과학경제 대통령이야. 과학경제 대통령. 지엽적이네요. 거기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까지 후보 등록한 이후에 그 표정과 말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이 엄중함, 자유민주 질서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이 엄중함을 한 번도 얘기한 일이 없다. 예. 그렇다면 이게 야권 후보로 볼 수 있냐 하는 의문이 첫째고 둘째로는 지난 5년간의 문재인 대통령 치적에 대해서 글쎄 세게 비판할 거리가 널려 있잖아요.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국정 수행 능력의 40% 가까이라고 관변 여론조사 기관 조사가 나오는데 그 근거 1위 K 방역을 잘했다는 거고 둘째로 외교 잘했다고 하는 거 그게 그냥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런지 그걸 가지고 계속 35에서 40%가 나온다 이거야. K 방역 지금 이 꼴로 해갖고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집에 들어앉아 있게 만들어 놔버렸다고. 어이가 사실 없네요. 지금 오늘 올까 말까 그랬다고 사람 만나 겁이 나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이 문재인 정권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네.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좌파 지향의 세력과 국민들이 북한과의 관계를 김정은이 오는 길을 쉽게 놓았다 하는 그게 그 사람들로서는 장점이 돼서 지지할지 몰라도 그 외에 그 요소를 빼버리면 쳐들 게 뭐가 있느냐 이게. 그런데도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포문을 열지 않고 있다 이게. 그게 그 다음에 셋째로는 대장동 게이트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안철수가. 그러네요. 그렇죠. 네. 대장동 게이트 앞. 이 어마어마한 거를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있었던 그 TV 토론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그러니까 이제 2402호 사건까지를 곁들여가지고 그 부인의 법카 사용 그 결국 당신 책임이고 그러한 공금 횡령의 일련의 갑질 행위가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딱 물었더니 그 대답을 안 하고 밑에서 뭐 딴 거 윤석열 이걸 내가 오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한다 그래갖고 판넬에 대장동 게이트에 당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핵심적 질문은 깔아뭉개버리고 이걸 쳐들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기가 차가지고 그 녹취록 그거 엉터리일 뿐 아니라 끝에 당신 이름이 있다 이 말이야. 이재명 게이트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문제가 되는데 그 대목에서 는 안철수를 봤어요. 습격을 해야지. 거기서 그렇죠. 기습을 해야지. 아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처음 질문한 그부터 우선 답변하라고 말이야. 그렇죠. 그 법카 사용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이게 공금 횡령 사건인데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안철수 그 말 한마디 했으면 그날로 이게 안철수도 올라가고 이재명 지지율이 팍 떨어지는 어떤 계기가 됐을 텐데 이거 그냥 침묵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들춰내 봤을 때 안철수가 과연 야권 후보냐. 그다음에 중도를 대표한다 그러거든. 그런데 이봉규 동지도 뭐 정착하셨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중도 개념이 뭐예요? 그 여론조사할 때 이렇게 묻는 것 같아. 민주당 지지하느냐? 이쪽 국민의힘당 지지하느냐? 이것저것 지지 안 하면 양쪽 아니라 하면 중도라고 봐버리는데 그건 아니지요. 그게 중도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은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보느냐 안 보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그게. 그럼 그런데 누굴 지지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류를 해버려야지. 안철수가 무대뽀로 나는 중도를 대표한다. 이라고 있으니까. 이게 이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는 얘기예요. 그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온 그 목적과 취지가 뭐냐, 안철수에게 내가 묻고 싶은 것이. 자, 그러니까 이런 안철수를 두고 이제 국민들은 그래도 안철수 쪽으로 향한 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좋게 윤석열하고 단일화를 하면 이재명 쪽으로 가는 표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윤석열 쪽으로 가는 표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 미련 때문에 단일화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단일화하라. 그건데. 근데 실제로 그렇게 윤석열 쪽으로 많이 갈는지도 사실 지금 이문인 터에 또 하나는 이게 음모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계략이라고 보는 게 네. 그저께부터 그 송영길 대표가 다당제, 네. 다당제 중대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들고 제안을 나왔어요. 했거든요. 예, 그 들고 그러면 나와. 3, 4당도 교섭단체 구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럼요. 그거 안철수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그건. 미끼 미끼 던진 거죠. 예. 근데 오늘 아침까지도 반응이 이거야. 뭐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런 반응을 보여서 누가요? 안철수가요? 안철수가 반응. 그러니까 이런 각서를 써내라. 야. 이런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지금 13일 남은 동안에 민주당이 판단해가 각서를 쓸 수도 있지. 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앞으로 2년은 국회가 180석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선거법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일부 국민들에게는 이게 다당제로 가고 중대선거구제에 찬성하는 국민도 많아요. 예. 그러나 그런 헌법에 손을 대거나 이 시점에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에서 헌법에 손대거나 선거법에 손대거나 정당법에 손대는 거는 절대로 막아야 돼요. 아, 절대로. 그럼요. 지금 이 시합 국회 며칠 안 남은 그 경기 룰을 바꾸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국회, 2년 전에 이 국회의원 선거에 우리 자유민주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네. 그 이 국회 현재 이 국회 구성 자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 숫자가 많다고 하는 이유로 거기에서 이런 음모적 계략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그럼요. 이게 앞으로 14일 남은 기간 중에 이 안철수의 태도를 금명간에 확실히 하는 걸 우리가 보고 그가 과연 단일화 대상이 될지를 판단할 것을 나는 국민의힘 당에 강력히 요구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쪽하고 야합한 식으로 만약 정황이 포착되면요, 국민이 단일화를 시켜야 돼요. 안철수를 완전히 떨기고 완전히 국민이 윤석열로 몰아주는 그런 국민에 의한 단일화, 저들이 허건 말건 그렇게 해도 최후 통첩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 계략이 그 14월 동안에 완전히 노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뭉개면 그게 노출되는 거죠. 뭉개는 게. 그렇죠. 뭉개거나 그하고는 또 별개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서너 가지 요인 때문에 이를 야권 후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됐을 때 티격태격하고 책임을 서로 양쪽으로 몰고 하는 이거 다 선거신 일이니까 그 단계 가기 전에 지금 이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이 단일화를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표를 한쪽으로 몰자 하는 캠페인을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 전에 빨리 안철수가 구국의 결단,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국의 결단에서 윤석열과 단일화에 응하고, 윤석열은 또 큰 마음으로 또 절실한 마음으로 안철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계라도 끌어안을 가치는 있죠. 그 진정성을 보일 필요는 있죠. 예. 그 보여야 되고, 그러함에도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했을 때는 이제 국민이 단일화를 견인해야 되고, 이제 단일화 추진위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가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이 집회를 합니다. 이게 민심이 어디에 있다, 민심이 어느 정도 폭발되고 있다. 광화문 광장 메꿔놨지요. 이게. 그런데 최근에 이 지방 대도시에서 이런 국민대회를 지난 일주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경찰이 막지 않더라고. 그 민심을 아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인데 K방역 거리두기 소용없이 지금 되어버렸잖아요. 수십만 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용없고, 그다음에 이 주장이 오르니까 그렇죠. 경찰관들이 그 지방 도시에서는 경찰이 그걸 단속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월 1일 날 광화문을 우리가 뚫어볼 생각이고, 저도 광화문 집회 선두에 선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요. 3월 1일 1시부터 하죠. 그 개최에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저도 책임을 질 생각입니다. 3월 1일 날 1시에 광화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이번에 이제 3월 1일 날 3.1절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선거 코앞에 두고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국민의 함성을 뻔때를 보여줘야 이 국민 단일화, 그다음에 어떤 이 정권의 폭정을 종식시키는데
3월 1일 날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가능하면 좀 많이 그럼요.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나가겠습니다. 저도 나가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선두에 쓰신다니까요. 자, 단일화, 국민 단일화로 우리가 그 카드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